최근 한파에 양식어장 어민들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급격히 떨어져 양식어류 동사 피해가 걱정입니다. 사흘간의 폭설로 전남 서남권에서는 항구가 마비되고 물류에 차질이 빚었습니다. 수출품을 선적하지 못해 채소와 야채 경매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철수와 천정배 신당이 전격 통합했고 더민주당은 호남특위 구성으로 맞섰습니다. 여수에서는 박정채 의장 등 여수시 의원 7명과 전남도 의원 2명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지역의 향토 음식이 문화의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성장했습니다. 관광산업과의 접목이 관건인데 일선시군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까지 이어진 한파에 어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바다 수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양식장 동사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물고기 16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 온도계를 넣어 수온을 재봤습니다. 영상 6도, 예년에 비해 2, 3도가량 낮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한파로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양식어민들은 동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지금은 수온이 떨어져가지고 좀 둔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출하를 못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지금 어민의 걱정이 많습니다.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 가망만 해역의 수온은 최저 3.5도, 7도에서 9도 사이를 보이던 예년보다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돔류는 보통 8도 이하부터 폐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올해같이 짧은 기간에 수온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피해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수온이 갑작스럽게 하강을 하다 보니까 어체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들도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수온이 비교적 높은 남쪽 해역으로 양식장을 옮기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두리 수심을 낮추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먹이를 소량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여수 지역 가두리 양식 규모는 6,300여만 마리. 지난해 여름 적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어민들은 올겨울 동사 피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파 속에 사흘간 폭설이 이어지면서 서남권의 물류도 마비됐습니다. 항구에서는 수출품을 싣지 못했고 채소 경매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부두가 온통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야적된 수출 차량에는 눈더미가 얹혔고 비어있는 야적장에는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갓 생산된 수출차들이 도착했지만 야적장에 쌓인 눈을 치우지 못해 선적은 물론 야적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 물차도 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일단 페이로더로 밀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 눈이 좀 안 와야 되는데. 화물은 부두로 계속 밀려들고 있지만 눈이 쌓여 있는 동안은 이동이 어려운 상황. 부두 주변에서는 긴급 제설 작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당분간 수출 화물 운송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눈길을 달려 도착한 농협 공판장. 평소 같으면 경매를 앞두고 분주해야 하지만 텅 비었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출하된 과일과 채소는 평소의 10%에서 20% 수준. 그나마 상인들도 적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전매인이나 상인 여러분들께서 못 오셔가지고 경매가 지금 못 이루어주시고 물동량은 지금 평상시보다 한 20%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최강 한파와 폭설로 인해 마비된 항구와 도로. 이로 인한 물류 차질로 서남권 경기도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주말 동안 계속됐던 눈이 그치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대부분 재개됐습니다.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는 제설 작업 등을 이유로 오늘도 결항됐지만 여수 김포 간 항공기 운항은 왕복 10편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면 통제됐던 여객선 운항도 여수 거문도 등 3개 항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다시 시작됐고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도 오늘 오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 붕괴 사고의 항구 복구 방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영사였던 인선 E&T와 광양시는 최근 매립장 붕괴 사고의 항구 복구를 위해 시 소유의 공유수면 부지 9만 9천 제곱미터를 새로운 매립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측은
해당 부지의 매각 권한이 제한돼 있고 매립장 조성 등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항구 복구 작업의 방향은 잡힌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의 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2009년 8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항구 복구되지 않은 채 오염 통로를 막아놓는 땜질식 처방으로 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올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늘 방콕으로 출발해 21일 동안 전술 훈련을 진행하고 충칭 리판 등 7개 팀과 연습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남의 노상래 감독은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조직력을 다지면서 선수 개개인의 장점을 끌어낸 기술 축구를 통해 전남만의 색깔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야권 세력들의 2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과 국민회의가 전격적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당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통합과 민주적 당 운영,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 마련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최근 호남에서 지지율 정체에 고민하던 국민의당이나 새 확장이 한계에 직면한 국민회의 모두 이번 통합을 계기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지사, 김민석 의원의 민주당, 정동영 전 의원 세력의 대통합도 가시권에 접어든 상태여서 야권 신당 세력 재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으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원칙 없는 통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다시 호남특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내의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와 오기영 변호사 등 최근 영입한 인사들을 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호남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민심을 수습하고 그리고 이번에 영입된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발탁해서 오는 4월 실시될 총선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더민주와 야권 신당 세력들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우입니다. 주승용 의원의 탈당 여파로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 등 시의원 7명과 도의원 2명이 연달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과 이선효, 김종길, 김양효 의원 등 시의원 7명과 전남도의회 주연창, 서일용 의원은 오늘 탈당 성명을 통해 더민주당을 떠나 국민의당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더민주당이 지역주의와 이기주의만 팽배해져 정권 교체에 희망과 믿음은 주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역 상공회의소 초청 특강을 위해 여수를 방문합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8일 디오션 호텔에서 광양만권의 기업인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무성 대표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광양만권 지역사업의 조기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식이 그야말로 문화의 메가 트렌드로 성장하면서 지역마다 향토 음식으로 주목받기 위한 고민이 치열한데요. 음식과 문화 그리고 관광을 연계해 산업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으로 식당가가 조성된 지 6년째를 맞는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도로변 녹지 공간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다양하게 들어서고 식당가 앞 도로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단계별로 조성됩니다. 건물의 벽면은 꽃과 나무를 활용한 감성적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됩니다. 광양시의 의뢰를 받아 불고기 특화거리의 명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 컨텐츠 기획사의 기본 구상입니다. 관점들이 놀고 싶어하는 거, 먹는 것뿐만 아니라 놀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 불고기 특화거리가 더 브랜드로 상승될 것으로 확신하거든요. 다른 지역들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순천은 동해동 웃장의 시설과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여수는 돌산 회타운과 봉산동 장어탕, 게장거리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지 고심 중입니다. 모두들 올해 시작되는 전라남도의 음식 특화거리 공모 사업을 기회로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해 관광산업의 활로를 열어보자는 보관입니다. 거기 찾는 데도 좀 그렇지만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이동해서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우리 편의 시설이라든가요? 그런 게 좀 안 돼 있습니다. 성패의 관건은 단순한 인프라 보강 수준을 넘어 어떻게 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풍성하게 결합시켜내느냐 여부. 맛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해안가 인근의 밤바다와 어우러진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합니다. 여수시는 모두 2억여 원을 들여 빠르면 오는 4월 초부터 중앙동 해양공원 주변 210m 구간에 낭만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한 곳당 10여 제곱미터 크기의 포장마차 17개를 설치해 청년 창업가와 주변 주민, 기존 사업자 등의 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포장마차 거리가 조성되면 밤바다와 어우러진 특화 거리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형 순천 로컬푸드가 2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조만간 출범합니다. 순천시는 가칭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지난해 10월 법인 설립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자본금 총 9억 원 가운데 시가 출자할 예정인 4억 원을 뺀 5억 300만 원에 대한 주주 모집이 끝나 다음 달 창립총회를 갖고 오는 4월 20일 순천만 국가정원 마을기업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민관 공동출자법인 가칭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회단체 등이 다수 참여하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시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동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신기동 16통 우림필류 101, 102, 103동 주민 105만 원, 순천시 조곡동 1, 2통 주민 82만 5천 원, 조곡동 부인 경로당 및 10통 주민 35만 5천 원, 여수시 문수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영철외 위원 30만 원, 신기동 19통 주민 28만 원, 여수시 남면 화태마을 주민 25만 원, 삼산면 유촌마을 주민 23만 8천 원, 고흥군 대서면 분회 신송우 회장 외 각 분회장 20만 원, 금산면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장현호 외 단원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고내마을 주민 15만 원, 여수시 신기동 24통 주민 13만 원, 8통 주민 12만 3,500원, 삼산면 초도 대동마을 주민 11만 원, 덕충동 9통 조용화 10만 원, 문수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권영남외 회원 10만 원, 여수시 신기동 13통 주민 10만 원, 23통장 김유곤 10만 원, 5통 주민 10만 원, 6통 주민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 한영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오늘부터 나흘간 여수 한영대학의 조사관을 보내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영대 측은 일부 교수가 대학을 부도덕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학사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여수시 선원동의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3,000제곱미터를 태우고 헬기 2대와 공무원 70여 명 등에 의해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여수시는 인근에 사는 주민이 산 중턱에 있는 밭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불씨가 산 위쪽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출발한 여수행 KTX가 유리창이 파손된 채 여수까지 운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8시 50분 서울 용산역을 출발한 KTX 산천 열차가 5호차 유리창 1개가 파손된 채 여수 엑스포역까지 운행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출발 전에 보고가 되지 않아 운행 중에 승객들이 신고할 때까지 파손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승객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